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5천억 원, 전년도보다 5.7% 감소했습니다. 사교육비가 줄어든 건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반면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02만 명으로 전년 대비 2.3% 줄었습니다. 학생 수 감소폭보다 사교육비 감소폭이 더 크다는 겁니다. 사교육 참여율도 75.7%로 전년보다 4.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사교육 주당 참여 시간 또한 7.1시간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45만 8천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을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지출하는 비율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물가 상승률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이 더 많은 사교육을 받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구 소득별로도 사교육비 격차는 뚜렷했습니다. 월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는 평균 66만 원을 지출했지만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 원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세종의 지출이 전국 평균인 45만 8천 원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이 월 66만 3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은 30만 9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지난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규정 위반자 수가 전년 대비 32명 감소한 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 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따른 것입니다. 성평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 취업 제한 규정 위반자는 9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약 25% 감소한 수치입니다. 올해의 경우 점검 대상 종사자는 약 413만 명으로 전년보다 22만 명 증가했지만 적발 인원이 줄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기관과 사교육 분야에서 취업 제한 위반 사례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이 차지했습니다. 유형별 적발기관은 체육시설이 가장 많았고 학원과 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의료기관, 청소년 활동시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적발된 95명 가운데 종사자 65명은 해임 등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운영자 30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와 운영자 변경 등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번 감소세가 청소년 성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한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시 기능 강화와 기관의 자율적 관리 확대 등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취업 제한 위반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폐쇄 요구 불응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제도를 신설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성범죄자 경력조회 및 점검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부는 점검 기간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